지금 민주당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단일 대우로 대응하는 듯하지만 일부 균열이 좀 감지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김혜영 전 의원 소장파로 분류가 되는데 변호사님,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연히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런 목소리들을 네.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 그리고 또는 그냥 아무런 지지를 세력이 없으신 뭐 중도층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는 좀 각자의 판단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련성이 확정됐다든지 또는 김용 부원장이 본인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줬다는 사람만 있고 지금 받은 사람에 대한 진술도 전혀 없는 이 상황에서 그 민주 진영 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른감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도 이제 소위 이제 조금 박해라고 하시는 네. 그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신다는 그 의원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인 정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민주당의 정말 미래를 걱정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조금 이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습니까? 지금 뭐 김혜영 의원 최고위원까지 했었던 인물이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친문계,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 굉장히 좌장 역할을 했던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이르다, 아주 작은 목소리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경솔하다 이렇게 경솔했다.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검찰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 수사만 진행되면 모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다 대표직도 내려놔야 되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되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유무죄가 갈려지지도 않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흔들기를 한다. 저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가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만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칼날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당이 어떻게 보면 단결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당의 내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언사가 적절한 것인가,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 공개적인 퇴진 요구 이후에 이제 일명 강성 지지자들이 댓글 등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탈당 요구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만큼요, 차장님. 지금 이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상황에 대해서 위기 의식이다, 비판적인 시각 갖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네.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도부로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를 선출은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 직접적인 아직 소환 요구는 없었습니다만 가장 가깝다라고 알려진 측근인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이제 대선 자금을 지금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 대선 그 경선 자금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도 좀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지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개인의 리스크가 공당의 리스크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을 아끼고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역사의 그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를 개인이 좀 그 리스크를 해소해 달라. 그러면 당은 당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가 서른 의원이나 아니면 김혜영 그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당을 위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뭐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개딸들, 이런 분들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너는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제 이것은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뭐랄까요, 린치를 가하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자체 내홍만 키우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경솔했다 이렇게 평가도 주셨는데 이왕 분출된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을 토대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이 비명계와 친명계에 간의 이런 어떤 권력 다툼이랄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뭔가 분당 이런 조짐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위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뭐 이재명 대표를 마지못해서 이제 옹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죠. 전재수 의원의 널브러진 발언이 있었고 서른 의원의 그럴 줄 알았다는 발언도 있었지만 비공개적으로도 굉장히 움직임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친문의 핵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의원 한 10명과 함께 1박 2일 그 워크숍을 했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 최근에 면회객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교도소에서 당황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윤건영 의원이 지금 거의 매주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주 멀리 워싱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특파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세 그룹 10명씩 나눠가지고 워싱턴 근교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회합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뭐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뭐 워싱턴까지 가지는 않고 저기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우리 김부겸 전 총리의 움직임을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밑에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고 그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공식적으로는 이제 당 대표니까 대표로서는 뭐 보호해야 된다는 명분은 뭐 거부하지 못하지만 정치인 이재명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옹호한다? 그거는 이제 옳지 않다. 70년 역사의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